enter the holy of the holy.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 신앙.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헬라어의 양대 산맥인 메츠커와 마운스 헬라어를 우리가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더 많은 헬라어 교본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들 이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다루는 헬라어도 전혀 다를 수는 없지만 공부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며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의문로는 알파벳, 읽기, 쓰기, 숨표, 구두점, 액센트 등을 배워서 실제로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쓸 때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후에 형태론 구문론, 성경 말씀, 기초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형태론입니다. 헬라어는 굴절어이기 때문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변하는 부분은 명사류와 동사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전치사, 부사, 수사 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책들은 명사, 형용사, 관사 등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형태론적인 면으로 볼 때는 명사, 형용사, 관사를 동시에 배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명사가 많은데 헬라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대명사들을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대명사 전체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한 번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 문법인 구문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직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단어는 300에서 500개로 잡는데요.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5,500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300에서 500개의 단어만 안다면 바로 신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책 이름도 다양하고 부르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고전 헬라어, 히라버, 코인의 헬라어, 현대 헬라어 등.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자면 저희는 주전 330년부터 주 330년 동안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를 주축으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신약 헬라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저술한 저자들의 문학적 수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가급적 일상어로 기록한 통속적 헬라어를 주로 다루고 다마체, 문학체도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헬라어 발음은 고전 헬라어, 에라스머스식, 영어식, 한국어식, 현대 그리스어 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어와 한국식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것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사용했던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재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음은 주로 현대 그리스어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프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까빠, 람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비, 흐로, 시그마, 다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여기서 오미크론은 미크론, 미크로스,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작은 오, 오메가, 메가는 큰 거죠. 그래서 큰 오가 됩니다. 자, 이제 알파벳을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요로 음악에 맞춰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요타 카파 람다 글씨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요타 카파 람다 빅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네, 잘 들으셨죠? 이제는 알파벳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화살표를 잘 확인하시고 그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지금 쓸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베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죠. 감마는 왼쪽에서 내려와서 한번 꼬아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델타는 원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합니다. 엡실론은 영어의 2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타는 위에서부터 한번 살짝 꼬아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에타는 왼쪽에서부터 내려갔다가 그 길이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테타는 이응을 한번 만들어주고 가운데 짝대기. 이오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다 살짝 올라갑니다. 카파는 영어의 K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다는 오른쪽부터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미는 밑으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니는 약간 V자하고 비슷하죠. 크시는 두 번을 꼬아줍니다. 오미크론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요. 피는 2, 3. 로는 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자, 수는 두 가지죠. 시계 방향 끝.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운은 T와 비슷하죠. 윕실론은 U하고 비슷합니다. 피는 반시계 방향 위에서 아래로. 키는 왼쪽, 오른쪽. 푸시는 윕실론을 만들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오메가는 W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헬라어를 쓰는 것도 책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단어를 한번 읽어보고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이오타입니다. 알파의 아, 람다의 리을, P의 F, 알파의 아. 그래서 알파가 됩니다. 이오타, 이오타의 이, 오메가의 오, 오, 타우의 쌍디귿,
다시 알파의 아. 그래서 이오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로고스입니다. 람다의 리을, 오미크론의 오, 감마의 기억, 오미크론의 오, 시그마의 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맨 마지막 자음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을을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소테르, 시그마의 시옷, 오메가의 오, 오, 따오의 쌍디귿, 에따의 에, 마지막 로의 릴. 그래서 소테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마는 감마, 까파, 그리고 키, 크시, 기역계통의 소리인데요. 앞에서 받침 이응 소리가 납니다. 자, 아, 기역, 기역. 그러면 아겔로스가 돼야 되는데 앙겔로스가 됩니다. 두 번째, 단어 첫머리에 로나, 윕실론이 오면 강한 순표를 갖습니다. 이 강한 순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마가 아니라 레마, 위오스가 아니라 휘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세 번째, 자, 쓰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소문자. 맨 마지막에 쓰는 스를 제외하고는 이응에다가 짝대기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테르, 스가 뒤로 갈 경우에는 그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로고스. 자, 네 번째, 람다의 앞뒤에 모음이 있으면 앞모음, 받침 겸 뒷모음의 첫 소리를 읽는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람다는 쌍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이렇게 읽습니다. 다섯 번째, 대문자는 고유명사나 직접 인용, 문단, 시작에서 사용하고 문장은 소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보다는 소문자를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에 개모음이 있고요. 입이 벌려지죠. 반개모음, 반만 열립니다. 배모음은 입이 닫힙니다.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습니다. 알파와 이오타, 윕실론은 장모음과 단모음이 둘 다 가능합니다. 엡실론과 오미크론은 단모음, 에따와 오메가는 장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모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개모음 플러스 폐모음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우. 자, 옆에 이오타 하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가 변한 것입니다. 즉, 이오타가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에이, 에우. 그 다음에 에,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이, 오우, 오, 길게 발음하면 되죠. 다음은 위가 있는데 이것은 폐모음 플러스 폐모음입니다. 예입니다. 다음에는 에우, 오우가 드물게 쓰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중모음으로 쓰인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중모음은 장모음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이와 오이는 단모음에 속합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액센트를 다룰 때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문장을 볼 때 필요한 몇 가지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두점인데요. 예, 문장에서 쓰이는
특정 부호고, 액센트, 그리고 순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구두점입니다. 콤마, 세미 또는 그냥 콜론, 마침표, 물음표입니다. 자, 영어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아우토는 콤마, 영어랑 같죠? 헤마스는 세미콜론 또는 콜론입니다.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프로페테스는 마침표에 찍혔죠? 자, 가장 헷갈린 부분인데요. A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물음표입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콤마, 아우토, 에페, 그리고 LMO에 찍혀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 또는 콜론입니다. 헤마스에 찍혀 있습니다. 다음 마침표. 자, 23절에만 찍혀 있죠. 프로페테스. 마지막으로 물음표입니다. A, 세 아우트에 찍혔습니다. 자, 세미콜론과 콜론이 사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 성경이 좀 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각각 세미콜론과 콜론을 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것이 왜 세미콜론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저희가 좀 잘 번역해서 보면 예수께서 다시 스스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것은 동굴이고 돌이 그 위에 놓였다입니다. 여기서는 세미콜론이 써 있는데 그 이유는 뒤의 문장은 무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은 42절과 43절 사이에 쓰였습니다. 즉, 문장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콜론입니다. 자, 액센트입니다. 액센트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과 모양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에큐트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그레이브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서컴플렉스는 반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펜프사신, 그 다음에 포네, 도우맨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말씀에서는 다 찾진 않고요. 대표적으로 3개씩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큐트, 아포크리신, 에레모, 다음에 프로페테스 있습니다. 그레이브, 페리, 에고, 카소스, 마지막 서컴플렉스, 아우토, 도우맨, 본토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이제 순표입니다. 순표는 연한 순표와 거친 순표가 있습니다. 자, 연한 순표는 약한 순표라고도 하고요. 거친 순표는 강한 순표라고도 합니다. 자, 따옴표 모양으로 생겼죠. 자, 연한 순표는 이 모양, 거친 순표는 반대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연한 순표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죠. 앙겔로스, 아이테오. 거친 순표는 흐레마, 휘오스, 즉 이응 발음이 아니라 히읗 발음이 납니다. 동일하게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연한 순표, 운, 아우토, 에레모, 거친 순표, 헤마스, 호돈,
호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이제 액센트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음축 합형입니다. 이것은 전치사와 기타 다른 품사가 서로 만났을 때 모음과 모음이 충돌을 하게 되면 축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 우라누가 앞 우라누가 되고 디아 아우투가 디 아우트가 됩니다. 자, 다음 모음 생략형은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카이 에고는 전치사 플러스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카고, 토 오노마는 관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투노마, 이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가름표입니다. 이 가름표는 분음표라고도 합니다. 좀 너무 작게 보이죠?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타에 에큐트가 있고요. 그 양옆에 점 두 개가 보입니다. I라는 이중모음이 사용됐는데 보통 이중모음을 한 번에 읽지만 이런 경우에는 에사이, 아스 이렇게 나누어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제 음원론의 마지막인 액센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액센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이름과 모양을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센트에는 에큐트, 그레이브, 서컴플렉스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 그것은 강약이다 아니면 음의 높이다 라는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큐트는 그레이브보다는 강하거나 높은 음이라고 합니다. 서컴플렉스는 약간 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순표가 중요한 이유를 아까 읽을 때 느꼈죠. 그러나 순표와 더불어 액센트도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티스, 티, 다음은 티스, 티입니다. 앞에 것은 부정 대명사, 뒤에 것은 의문 대명사. 해, 해, 앞에 것은 관사, 뒤에 것은 관계 대명사. 아우테, 하우테, 앞에 것은 인칭 대명사, 뒤에 것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순표, 억양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액센트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액센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음절, 즉 실러버를 알아야만 합니다.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입니다. 철수가 맛있는 빵을 먹었다. 우리가 한국식 발음으로 한다면 철수가 맛있는 빵을 먹었다가 되죠. 즉,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1개의 음절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 헬라어 같은 경우는 모음을 위주로 음절이 나누어집니다. 북은 1음절, 옐로우는 2음절, 뷰티풀은 3음절입니다. 자, 헬라어 같은 경우 아는 1음절, 휘오스는 2음절, 디다케는 3음절, 람바노메는 4음절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3음절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액센트는 3음절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부터 1음절을 울티마,
이음절을 페널티, 3음절을 안티 페널티라고 하고 그 다음 4음절부터는 나눠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액센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배운 3개의 액센트가 있죠. 에큐트는 1음절, 2음절, 3음절에 다 쓰입니다. 아가소스, 레고, 안스로포스 이 3군데 다 옵니다. 다음 서컴플렉스 1음절, 2음절에만 옵니다. 아우투, 둘로스 마지막 그레이브는 1음절에만 옵니다. 아가소스 그런데 아가소스는 에큐트와 그레이브 모두에 왔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원래 아가소스는 울티마 자리에 에큐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레이브가 찍힌 이유는 울티마에 에큐트가 있는 낱말은 다음 낱말과 이어질 때 에큐트가 그레이브로 변합니다. 자, 그럼 액센트의 일반 법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액센트 일반 법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저희가 헬라어를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액센트의 일반적인 법칙 첫 번째. 에큐트는 1, 2, 3음절에 올 수 있고 서컴플렉스는 1, 2음절, 그레이브는 1음절에만 올 수 있습니다. 서컴플렉스 액센트가 짧은 음절에 붙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울티마가 길면 안티 페널티에 액센트를 붙이지 못합니다. 페널티에 액센트를 붙인다면 반드시 에큐트를 붙여야 합니다. 아포스톨로, 아포스톨우처럼 끄듬이 오, 우, 장모음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울티마가 짧고 페널티가 길 때 액센트를 붙이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입니다. 둘레, 둘오이, 엡실론 오이는 단모음입니다. 기억나세요? 아이와 오이는 이중모음이지만 단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티마가 짧고 페널티가 길 때 액센트를 붙이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울티마가 길 때 울티마에 액센트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에큐트나 서컴플렉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델푸, 아델푸스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끄듬절에 있는 에큐트는 그 단어가 구두점으로 끊기지 않고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면 그레이브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루었었죠. 아델포스의 에큐트가 아니라 그레이브로 변했습니다. 동사 액센트의 법칙입니다. 동사 액센트는 일반 법칙이 허용하는 한 안티 페널티 쪽에 올라가 액센트를 붙입니다. 동사형임을 알고 세 개의 음절을 가졌을 때 울티마가 짧으면 안티 페널티의 에큐트를, 울티마가 길면 페널티의 에큐트를 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기노스케와 에기노스쿠의 에큐트의 위치가 다릅니다. 세 번째, 동사형임을 알고 두 개의 음절을 가졌을 때 일반 법칙 4를 적용합니다.
일반 법칙 4를 기억하십니까? 일반 법칙 4는 울티마가 짧고 페널티가 길 때 액센트를 붙이면 반드시 서컴플렉스를 붙인다입니다. 자, 엡실론이 짧죠. 울티마가. 페널티는 5니까 길죠. 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사 액센트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사전에서 단수 주격의 고유한 액센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사의 격 변화 시 액센트는 일반 법칙의 기본 틀 안에서 조건이 허락될 때 제자리를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명사 변화형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 안스로포스의 4가지 변화형을 기록했습니다. 안스로포스의 고유 액센트는 안티 페널티, 즉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격 안트로프는 장모음이 되어 조금 전에 다루었죠. 일반 규칙 3으로 인해 페널티로 이동합니다. 자, 다음은 호라라는 명사인데요. 명사 변화 중 4가지를 기록했습니다. 호라의 고유 액센트는 페널티에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액센트가 이동하지 않죠. 일반 규칙 3, 4에 인해 바뀌게 됩니다. 액센트의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울티마에 오는 I, 오이는 단모음이지만 아이스, 오이스, 아스는 장모음 취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사 액센트 법칙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액센트의 법칙이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